네, 반갑습니다. 김유정입니다. 자, 넘겨버렸네. 앞으로 한 번 더 갈 수가 이제 없나? 자, 앞에 제목이 내신 1등급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저라는 강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건 어떤 표현인 것 같냐면요. 극상위권을 정말 많이 가르친 강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는 못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는데 약간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극상위권을 많이 가르쳤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아이들은 정말 절대 부동의 1등급이 무조건 되고 이런 아이들은 아차에서 어쩌다가 2등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 차이가 뭔지 어떤 문제에서 낚이고 어떤 문제에서 변별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아는 강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나요? 좋습니다. 자, 지금 대치동에서 20년 차 강사를 하고 있고요. 대치동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십몇 년 만에 지금 외곽을 처음 나왔는데 대치동에서 유일하게 지금 출강을 해서 청명고수업만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올해 2회차로 들어갑니다. 뭐 여기 대원생 67% 내신 1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명단을 까서 아예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제가 대치동에서 왔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저라는 사람을 모를 거 아닙니까? 저는 대치동에서 굳이 말하면 약간 그 노포? 아주 오래된 맛집 노포 같은 선생님? 그래서 대치동에서 막 계속 동생 데리고 오고 어떻게 하고 1대1 팀 극상위권 아까 말씀드린 그 집 아이도 제가 2년 가르쳤어요. 잠깐 제 수업을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2년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과정부터 이런 걸 다 했었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극상위권 아이들을 대치동에서 꾸준히 가르쳤고요. 지금 유일하게 청명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저를 누구지 모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저 1학기 중간고사 5명으로 시작했네요. 그랬는데 운 좋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줬어요.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거잖아. 5명이 누가 들어올지는. 그런데 거기서 2명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2명 중에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오는 걸 보고 더 잘하는 아이들이 움직였어요. 수업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2학기 때는 9명으로 늘었는데 9명 중에 6명을 1등급을 냈습니다. 청명고가 300명 남짓이고 30명 정도가 1등급을 받게 돼 있잖아요. 10%니까. 근데 제 반에서 9명 중에 6명. 이렇게 해서 67%라는 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전 과목을 만점을 받는 부동의 1등입니다. 전 과목 1등짜리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2학기 때 들어와서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이렇게 기말고사까지 가면서 수업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2학년 때도 그렇게 화요일 수업을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이어나갈 예정이고 우리 1학년은 지금 월요일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어떤 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든다는 거 왜냐면 대치동에서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체력이 안 돼가지고 나이가 있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저 하루에 4타임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시간 반, 3시간짜리 수업 3타임 정도로 하는데 지금 전타임 마감이에요. 이번 겨울방학도 전타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뭐 믿고 맡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줄줄이 굳이 뭐 설명회 같은 걸 하지 않아도 계속 팀 수업이 생기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한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쓴다? 근데 그렇게 썼는데 이걸 마감시키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작년에 수업을 시작할 때 정말 미친 듯이 팠어요. 모든 걸 다 파서 정말 완벽하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몇 년 한 강사들보다 더 노하우를 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문제를 너무 열심히 잘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9명 중에 6명이 1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13명 정도로 늘어나서 제가 명단을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감을 쳤습니다. 올해도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 필드에 와가지고 쌓인 노하우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활을 걸고 해보겠다라고 시간을 뺏어 왔는데 정말 사활을 걸고 했고 올해도 이어나가서 성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수업 진행 순서부터 좀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학교 진도에 맞춰서 교과서 진행하다가요. 그다음에 수행 관리가 좀 들어갑니다. 그죠? 수행 관리를 제가 해줘요. 수행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뭐 올해 들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수행이 뭐였냐면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을 학교 선생님이 정리해서 프린트로 나눠줘요. 그리고 거기서 랜덤으로 50개 단어를 뽑아서 한글을 영어로 쓰는 거 25개, 영어를 한글로 쓰는 거 25개.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 범위 내 교과서와 모의고사 내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외워져 있어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빡세게 관리하고, 정말 안 하는 꼴통 새끼들은 주말에 제가 불렀어요. 제 수업도 아닌데 조교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될 때까지 풀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반 아이들이 수행을 기말고사 때는 전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 관리하고 모의고사 순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월 모의고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의고사 실시를 해야지 그 모의고사에서 한 10개에서 많게 제일 많았을 때 14개거든요. 14개 정도를 발췌를 해서 정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교과서 끝나고 수행하다가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는요, 지금 느끼셨겠지만 제 수업 자체가 컴팩트하지만 속도감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그죠?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데 빨리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듣죠. 알아듣는 선에서 속도감을 높여서 밀도를 높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솔직히 뭐 때문이냐면, 전 범위가 나오면 연장 수업을 해서라도, 그죠? 더 진행을 빨리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빨리 1회독을 돌리고 강도 높게 다시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안전하게 1과하고 뭐 2과하고 이렇게 천천히 빼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빼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범위가 많은 대치동의 뭐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3강 들어가는데 교과서 3강 한 번에 다 빼요. 진짜로. 교과서에 몇 문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부교재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다룰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다른 학원보다 한 2주까지 거의 빠르게 진도가 나갑니다. 범위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복습을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관리는 밀착 관리한다는 거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누적 복습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1회차, 2회차 때 한 거 3, 4회차 넘어가면 또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해서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자료가, 그죠?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담긴 부분 영작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뚫려 있는 빈카 그 영작을 부분 뚫어놓고 해봐라,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약간 노하우가 있어요. 뭐냐면 문법적으로 이거 문법 아는 사람이 그 뚫은 시험지 맞아? 만든 시험지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자리를 뚫어놓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 앞에 이러할 때 이러하다 해가지고 앞에가 부사절이고 뒤에가 만약 주절입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부사절을 뚫어놓으면 너무 보이잖아, 문장 문법적 구조가. 그런데 어중간하게 왼절 중간에서 뚫어가지고 주절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전치사 같은 그런 위치 정도에 딱 뚫어버리면 아이들이 해석을 봐가면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작 훈련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뚫어서, 그건 제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작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범위 갑니다. 시험 범위 뭐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그거 보시거나 이거 보시면 돼요. 교과서 2강씩 진행합니다. 교과서 뒤에 보면 약간 그 1강에서 아니면 2강에서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과 약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소재의 리드모어라고 해서 패러그래프 하나짜리가 뒤에 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학교들은 이 부분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리드모어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드모어를 교과서 1강, 2강 항상 2강씩 진행을 하니까 그 리드모어까지 추가를 한다라고 보면 교과서 범위가 한 2.5강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모의고사는 자,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가장 적게 들어갔을 때 10개 들어갔고요.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 14개가 들어갔습니다. 시험 범위는 정말 끔찍하게 작습니다. 끔찍하게 작은 편입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이렇게 작은 학교가 없어요. 다른 학교는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과서 2강을 넣으면 교과서에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딴 것도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내신 설명회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신만 봐서 낼 게 아니라 나중에 결국엔 수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과 연결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내신만 챙기다가는 수능이 병신됩니다. 범위를 못 쳐주잖아요. 그죠? 10개, 14개 가지고 몇 주를 공부를 하잖아. 그지 않나요? 모의고사 한 서너 개씩 막 때리고 1학년인데도 고3 EBS 연계교재 같은 것들을 시험 범위, 수능특강 같은 걸 시험 범위로 삼아서 이렇게 해서 막 치고 나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휘문은 팀 수업을 하는데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자, 제일 어려운 워드마스터 하이스트, 제일 최상위
저기 복화집이 들어가고요. 문법책 한 권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한 문제, 한 문제 나왔고 한 번에 두 문제 나왔나? 그렇게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식의 패러그래프 4개짜리 그런 식의 교재들, 듣기 교재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추가해서 그 중에서 한두 개 내겠다 이래버립니다. 범위가 많죠.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신 성적이 안 나오든 나오든 일단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양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실력이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만 챙기다가 수능을 놓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청명 스타일이니까. 아시겠죠? 교과서 2강에 모의고사 몇 개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 수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1번, 2번 이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갖다 프린트로 나눠주는데 150개에서 18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볼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시험 4번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습니다. 75점 25점 배점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객관식 주관식 즉 선택형 논술형이 75대 25점 배점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이었는데 2학기로 가서 갑자기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중간고사 때 조금 선택형을 줄이고 논술형을 더 내겠다 이러더니 기말고사 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아예 선택형으로만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몇 개년 걸 다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객관식으로 즉 선택형으로만 100% 출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약간의 변동은 있네요. 보니까. 그죠? 그다음 교과서하고 모의고사가 이렇게 어떻게 그런 비율로 출제가 되냐. 10대 14, 14대 10, 12, 12, 12, 14 됐습니까? 평균 잡으면 거의 반반이죠. 교과서를 이렇게 많이 출제한 학교가 없어요. 반반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택형. 수능 유형의 수능에서 출제되는 유형 19개가 비교적 골고루 다 섞여 있는 식으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서 출제하는 유형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수능에서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고요.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다루는 그런 유형들을 비교적 골고루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능하고의 어떤 출제 유형은 비슷하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휘 문제 출제가 좀 많고요. 수능에서 어휘 문제 2문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4문제까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도 수능에서는 그렇게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데 여기 성명고 내신에서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수능하고 유형은 똑같으나 그죠? 유형별 약간 출제되는 문항수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형이 배점이 2.9점에서 4.7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4점대 중후반을 넘겨가는 이 4점대 고배점은 도대체 어떤 문제로 출제를 하는가 중요합니다. 어휘 추론, 빈칸 추론, 의미 추론 됐나요? 다 추론 문제입니다. 싹 다 추론 문제는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는 접근이 불가해요. 변형이 정말 많습니다. 지문 변형 50%라고 했는데 제일 많았을 때는 변형이 80% 넘겼어요. 모든 지문에 단 하나의 단어라도 원래 거랑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이라고 봤을 때 최대로 잡으면 80%까지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자, 단순한 동의어 같은 것을 변형하는 것에서부터 문장 변형 및 문장을 추가해서 넣는 것까지 이런 식의 변형이 있긴 했는데, 근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또 잘 치고 싶어. 긴장감도 있고. 그랬는데 첫 시험부터 첫 번째 지문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어요. 두 번째 지문 바뀌어 있죠. 그러면 달달달달 외운 친구들은 무언가 바뀌어 있다는 것부터 이제 그때 멘붕이 오죠. 그죠?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원래 지문에서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지문이 10몇 개밖에 안 되면 첫 번째 주 딱 읽었을 때 이 지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고 이런 논리적 전개로 갔고 이런 게 키워드다라는 게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중심을 잡으면 돼. 흔들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뭐가 바뀌었지 하고 당황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훈련 시킬 겁니다. 그 지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어떤 논리적 전개를 따르고 있는가, 그걸 막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저 어떡하죠? 10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고 변형에 쫄지 말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심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럼 변형 어떻게 대비할 건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논술형. 논술형은요, 배점부터 먼저 보면 889입니다. 889, 그죠? 889, 8점, 8점, 9점. 그러면 한 문제 날리면 진짜 병신 되죠. 8점짜리 하나, 9점짜리 하나 날라간다 치면 그냥 바로 2등급입니다. 성명고가 가장 어려웠을 때 86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컷 86점이 2학기 때 어려웠을 때 그랬습니다. 86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었어요. 90점 대 초중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기본 배점이 889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쫄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돼. 왜냐하면 889가 안에 정말 세밀하게 다 쪼개져 있어요.
예를 들면 3-1, 3-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점짜리인데 요약표를 만들라 그래. 요약표 만드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요약문, 요약표. 그럼 어떻게 하냐? 요약표를 만드는데 표 안에 8군데 이렇게 막 뚫려 있으면 하나가 1점입니다. 1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풀면 된다니까. 그 다음 키워드 채워넣기 있습니다. 중요 단어 키워드인데 앞에 단어를 줘요. 김유정 하면 K, 이니셜을 준다고. 그러면 문맥을 감안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변형이 돼 있을 수 있죠. 원래 문장에서는 키워드가 동사였는데 예를 들면 살짝 바꿔가지고 키워드를 써놓긴 해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바뀌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analyze, 분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동사로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단어가 바뀌어 있으면 분석적인, analytic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키워드를 이해해서 품사 변형을 생각해서 넣어야 된다니까. 이것도 다 부분 점수가 있어요. 됐죠? 조건 영작 같은 경우 부분 점수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시어 주고 문법 요건 활용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 영작 이 부분만은 이제 논술형 4가지 주요 유형 중에 이건 없고요. 나머지 1, 2, 4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챙겨 먹어야죠. 됐을까요? 그 다음 오류 수정 문제 보겠습니다. 오류 수정 몇 군데 이렇게 쭉 해놓고 이 중에서 틀린 게 있어. 오류가 난 문장을 찾아 그리고 고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찾는 게 1점이고 고치는 게 3점입니다. 이 안에 또 쪼개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쪼개져 있는 거 하나하나를 정신을 차리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지문이 변형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지와 흐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패러그래프 앞뒤로 붙이는 학교들도 있어요. 변형이 많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면 되고요. 그 다음 주제문과 주요 키워드가 동의 표현으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적 표현 같은 것들을 잘 숙지하고 품사 변형 같은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단어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동의 표현으로 바꿔놓을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 키워드는 동의어와 반의어까지를 알아둔다. 그리고 품사 변형까지 숙지를 해둔다.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그죠? 정확하게 정돈을 해둔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순서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논리적 흐름이죠. 논리적 흐름. 문장이 바뀌어 있어도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원래 생각했는 논리적 흐름을 잘 생각을 해요. 앞에 주제 제시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시 주고 like, wise 해가지고 비슷한 예시 또 제시했지. 맨 끝에 다시 한번 정리했지. 이런 전체적인 왁구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문장 순서 이런 거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어휘요법 문제 같은 경우에 어형 변형 진짜 많거든요. 있는 그대로 잘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형 변형에 대한 어법적 접근 달달 암기로 접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외워가지고 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워서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문장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하고 있다가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 문장을 내가 읽어서 생각을 해가면서 영작을 한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외워서 쓴다가 아니라 영작을 해낸다는 느낌으로 숙제를 해야 된다고. 평소 때 마음가짐이 달달 외워서 해결이 안 되니까. 됐을까요? 문장 구조를 알아야죠.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뭐 4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무언가가 꾸미겠죠. 그죠? 붙어서 꾸밀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하나의 절 밖에서 부사절 앞뒤로 붙어서 또 꾸밀 수가 있겠죠. 하나의 절 내에서의 문장 구조를 잡고 절과 절을 붙여나가는 게 길어지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작 훈련할 때 그렇게 영작 훈련이 됩니다. 리마인드 자료 계속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열정적으로 강의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활을 걸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신 수업할 때 마지막 날 범위가 너무 많이 나는 학교는 문제를 주고 풀면서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 학교는 맨 마지막 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강의 다시 합니다. 놓치는 거 있을까 봐. 그래서 끝까지 수업을 해요. 끝까지 철저하고 집요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과목 100점 1등이 선택한 수업이다라고 뿌듯하네요. 한 지문을 제가 몇 번 풀렸는지 봤거든요. 초벌로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푼 것까지 제일 적게 푼 게 50번이에요. 14개 질문을 50번 돌리는 거죠. 50번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다루고 저렇게도 다루고 이렇게도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애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안 죽습니다. 공부하다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 10번 정도를 낑낑대면서 풀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가속도가 붙어요. 그렇게 나중에 40문제를 앞에 10문제 푸는 것보다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오면 야 나는 50개씩 10개밖에 못 푸는데 너는 어떻게 저기 50개를 다 풀었어? 그죠? 뭐 때문입니까? 지는 10개까지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졌거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붙으면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높아서 이렇게 가죠. 비유기가 달라집니다.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진도 빨리 빼야죠. 진도 빨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말을 더 많이 해야죠. 1시간 내에 밀도를 더 높이는 거죠. 지금 1.25배속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말만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뭐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내재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침묵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침묵이라는 어떤 시간이. 그래서 빠르게 돌리고 밀도 있게 가지만 네, 점검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중2에서 이제 중3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밑에 이제 학년이죠. 딸 둘이 있는데, 근데 엄마들의 마음을 옛날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잘. 애가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제 아이 나이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느껴지는 바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보다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옵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제가 저보다 열심히, 알겠지? 나보다 열심히 하면 1등급 무조건 나와. 네.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 수업을 들었던 아이예요. 아이들에 맡겨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활을 걸고 할 테니까,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할 놈들만 보내주세요. 아이가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저하고 같이 뛰어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애들 같으면 그냥 안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공교육 선생 대신 사교육 선생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뭔데? 환불 조치가 되거든. 자기들도 듣기 싫으면 중간에, 그죠? 또 이렇게 환불에 나갈 수 있겠지만 저도 환불 조치가 돼요. 저도 성격상 싫으면 안 합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열심히 하면 으쌰으쌰해서 계속 상향평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 필요하시면 남기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또 드리던가 출강하는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